자, 시작해 볼게요. 지금 해야 될 거는 공급 동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급 동사 그리고 수역 동사 두 녀석은 같거나 비슷한 이런 관계입니다. 즉 이쪽으로 갈 때나 이쪽으로 갈 때나 서로 같은 단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저렇게 두 개로 쓰고 있다는 건 뭔가 같으면서도 자 불순물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급 동사를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수요 동사를 공부할 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배워도 뭔가 찜찜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선은 같음을 보여주겠습니다. 같음을. 아니다. 이것부터 먼저 보여야겠구나. 비슷함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함을 먼저 보여야 될 것 같네요. 자, 우선 수요동사를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요동사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수요동사. 주어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해볼까요? 주어가 있고, 자, 흔히 말하는 수요동사, 주다라는 의미죠. 주다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A, B, 이렇게 되죠. 흔히들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간접 목적어. 얘를 직접 목적어라 부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주어는 A에게 B를 주다. 그 주다라는 의미가 바로 수여의 의미였던 겁니다. 수여하다. 왜냐하면 자 볼까요? 선생님 수여하다, 학생, 상장 그러면 되죠. 선생님은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하다. 하지만 우리말에는 은근히가 을을 있지만 영어는 그게 없고요. 단어만 그냥 자리에 배치만 시키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선생님 수여하다, 학생, 상장 이 배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수여하다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누구냐면 공급동사예요. 그래서 공급하다. 실제로는 똑같은 말이지 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똑같이 배열될 텐데 거기에서 수요동사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차이점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장, 같은 문장 왜 근데 길이가 다르냐? 자, 여기서 보면 똑같이 이제 주어를 써볼게요. 주어가 있는데 이 주어가 이 수여 대신에 공급동사라고 하죠. 이렇게 수여, 공급동사.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서 문제가 생겨요. A와 B의 자리는 절대로 바꿔지지 않고 똑같이 있습니다. 뜻은 똑같아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A에게 B를 주다 우리말식입니다. 지금 영어식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A에게 B를 이랬다는 거는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이 알아먹을 수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영어가 막 뭐 A에게 B를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 명확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A, B, 우리식으로는 A에게 B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서 한번 봐주세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A하고요. 여기 있는 A하고 여기에 있는 B와 여기에 있는 B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같으면서도 달랐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with 이걸 쓰는 거야. 문제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는데 똑같이 해석이 되는 자리에 똑같은 단어들이 배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치사 with 이게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었던 거죠. 만약에 이 말을 그대로 여기다가 with를 넣는다. with. 이거를 넣고 싶다. 있을 수도, 생각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공급동사와 수요동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해되겠니? 자, 그럼 완벽히 똑같으면 그럼 뭡니까? 여기서는 지금 똑같은 부분이 아닌데요. 비슷한 부분인데 언제 그러면 똑같아집니까? 이때 형식이 바뀌어지면 가능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말로입니다. A에게, 즉 요 부분에 집중해 보세요. A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이 지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지금은 엄연히 성분과 성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얘가 간접 목적어라는 엄연히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얘도 마찬가지로 성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얘도 뭐 하고 있고 얘도 하고. 근데 지금 주인공은 얘네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쓰지 않겠습니다. 지저분해지니까. 자, 이때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얘를 어떤 거를 이용하냐면 이 대목에서 자, 우리 편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수에게라는 표현을 한번 다시 철수에게라는 표현을 우리 편지로 쓸 때 앞에 우리 뭐라고 쓰죠? to라고 쓰는 거 많이들 해봤을 겁니다. 이 to 다음에 철수를 쓰게 될 때 요때 철수는 엄연히 명사입니다. 그러면 명사가 왔고 그럼 얘는 뭘까요? 바로 전치사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의미 전달이 가능합니다. 철수에게는 얘도 철수에게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요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전치사로 시작하는 단어 전치사 구 또는 이 구가 단어나 단어들이 온다는 건데 명사니까 뭐라고 말한다? 명구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전명구이거나 전치사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모양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얘는 모양입니다. 모양. 이 모양을 품사적 성질로 불러주면 품사적 성질은 뭐가 되죠? 시작? 부사구가 돼요. 부사구. 부사구는 문장 안에서 의미는 존재하지만 성분의 주인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이 경우에서는 부사구가 되어버리는 순간부터는 의미는 살아있어도 문장의 성분들, 이렇게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즉 성분의 역할에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4개의 성분에서 하나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성분은 몇 개만 남냐? 3개만 남는 삼형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는 거 맞지? 우리 많이 연습했죠? 그래서 이 부사구란 결국 뭐가 된다? 부사 상당 어구가 되면서 결국 문장 성분에는 자 빠지게 됩니다. 문장 성분에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즉 그 말은 뜻은 살아있지만 뭐가 되지 않는다? 성분의 역할을 못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의 공통점과 자, 바로 여기서의 공통점이 서로 이제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변환과 여기서의 변환은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주어가 이렇게 있고 서술어의 수요 동사 자체는 당연히 변함이 없어야죠. 그리고 주인공다운 주인공, 목적어 자리에 얘였겠죠. 어차피 얘는 이렇게 부사구로 빠질 거니까. 따라서
B는 살아있고 B는 살아있는데 요 A라는 녀석이 이제 전치사로 바뀔 때 가장 많이 쓰이는 99.9까지는 아니어도 99%는 전치사 to를 씁니다. 이렇게 toA를 쓰죠. toA를 쓰게 됩니다. 즉 모르면 to를 쓰면 되죠. 반면 이제 한 1%를 가지고 두 개로 이제 단어가 갖게 됩니다. 약 0.9는 전치사 for A. 그리고 그나마 이제 마지막 0.1 정도는 전치사 of. 그리고 A.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때마다 외우는 동사들이 달랐습니다. 99%의 빈도수이더라도 우리가 수요동사를 이용해 문장을 사형식으로 쓸 때 이 to를 쓰는 경우에 단어들 한 7개도 안 되는 수준의 단어가 한 100만 번 이상은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얘네들만 알고 모르면 to를 쓰면 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따로 단어를 외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Give, send, teach, write, show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외우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외워져 있어야 돼요. Give, send, teach, write, show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이 for 얘는 뭐죠? 엄마를 생각해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단어가 전부 들어맞습니다.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make, 여러분들이 장의석 영어학원에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build하는 겁니다. build. 그렇죠? 자, 아니다. 다시 build가 아니라 우선 이거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장의석 영어학원에 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는 행위들, 이 행위들을 하게끔 가능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어주는 겁니다. 미래를 만들고 지어주는 거죠. 그 동작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뭐죠? 일요일날 또는 쉬는 날 엄마 나 배고파. 아 그런데 있잖아. 나 오늘 다른 거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알았어. 야 쿠팡이츠 뭐 먹고 싶니? 이렇게 쿠팡이츠에서 뭐하니? 사서 주잖아. 그러니까 buy.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학교 갔다 왔어. 엄마 나 배고파. 아이, 알았어. 뭐하죠? 여러분에게 식사를 쿡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get 합니다. 이 get은 어떻게 보면 원래 얘랑 같은 의미, give, 가장 친한 단어이지만 이 get이란 단어의 특징이 그러하니 우리는 그냥 아하 그렇구나 정도로 외워놔야 될 단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make, build, buy, cook, get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give, send, teach, write, show, make, build, buy, cook, get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단어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식상하니까. 하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자신이 없거나 불안하다면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평상시에서 공부 습관, 방법. 그 다음 자 얘는 자 한 단어만 외워주면 되죠. ask 요거 정도만 외워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공급 동사도 자 어떻게 자 진행할 거냐 비슷하게 이제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눈치를 볼 겁니다. 여러분 벌써 눈치를 챘을 거야. 틀림없이. 비슷하다네요. 그치 비슷하지. 자 그럼 해보자고요. 주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동사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당연히 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얘는 바뀌기 전부터 얘는 뭐야 전명구였던 거잖아. 그런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얘가 주인공이었잖아. 목적어 자리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였다면 주다의 진짜 물건은 여기 와 있단 말이야, 그렇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물건은 여기 와 있겠죠. 그런데 아니 얘를 형식 변환하는 걸 가만히 보더니 야 나도 그러면 야 내가 그러면 나 주인공 내가 진짜 주인공이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맞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전명구로 빠지면서 부사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명구가 결국 부사구가 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쟤도
아니 그러면 나도 가야지 라고 할 때 자 보세요. 얘는 상식의 문제로 얘도 당연히 뭐가 가장 많아야 돼. to가 뭐 많아나 많아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to 다음에 아니 A를 쓰는 거지 뭐. A를 이렇게 쓰는 거 A를 쓰면 돼요. 그런데 또 공통점이자 또 차이점이 또 같이 일어납니다. 뭔 소리냐면 특정한 단어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단어는 오직 얘도 뭐만 이용한다? 전치사 to를 활용합니다. 이게 99야. 그런데 특별한 단어 딱 2개만 외우세요. 단어 2개만 외우면 되는데 걔네들은 여기서 전치사 for 얘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니? 공급동사 외울 때 누구를 중심으로 외워야 되겠어? to, for. 누구? to, for. 왜? 모르면 전부 다 뭐야? 그냥 to 쓰면 되는 거니까 굳이 그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딱 특성화되어 있어. 실과 반열처럼 이 단어들과 이렇게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성격이라면 아니야. 얘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 엄밀히 말하면 왜 뭔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합니까? 잘 봐. 모든 공급동사야. 모든 공급동사는 100%야. 뭐라고? 100%. 이게 뭐 이상한 얘기인데요? 그럼 얘는 언제 나와요? 아니 이거 다 100% 모든 공급동사는 to를 쓰라면서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좀 뭐가 이상한데요? 왜? 아니 그럼 얘는 언제 쓰이냐고요? 여기서 눈치채야지. 여기서 얘를 쓰는 게 100%인데 얘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얘를 써야 되는데 뭐를 써도 된다는 얘기야. 다시 얘를 써야 되는데 뭐를 써도 된다는 이야기니? for 얘를 써도 된다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 느낌인 거야. 그래서 얘는 상황이 좀 달라요. 자, 공급동사 3개를 외우는데 딱 그 중에 2개. 딱 그 2개가 provide, 이거 I다. provide. 그 다음 supply. 요 2놈. 요 2놈이 특히나 요거에 특화되어 있어. 하지만 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100%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누구야? 얘가 기본이야. 기본인데 문제는 얘가 워낙 독특하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동사 중에 provide하고 supply라는 것만 나왔다 하면 얘는 당연하게 그냥 너는 그 내가 너한테 관심 기울이기에는 조금 너무 평범해. 근데 얘는 안 평범해. 그치? 그러니까 우리 공급동사 얘 나갔다면 바로 뭐 나와? 다시 공급동사 얘 둘 나갔다면 바로 뭐 나와야 돼? for A. 이거에 집중해 줄 필요가 있더라. 이해되는 거 맞니? 자, 필기 잘해두기 바랍니다.